안녕하세요. 휴먼 닥터 최현호입니다. 오늘은 그 엄마나 가족이 상당히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혈변을 봤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혈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 옆에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김미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화기 영양분과 진료를 보고 있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현우 교수님께 오늘 이제 혈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교수님은 이 소화기 분야의 고수신데, 혈변 기저귀 사진만 보고 어떤 게 진짜 핀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사진 찍어 오시잖아요. 그것만 보고 혈변인지 아닌지 맞추란 얘기죠. 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지금 보여주실래요? 보여드릴 사진 중에 이 4개의 기저귀 중에 1개만 진짜 피고 3개는 진짜 피가 아닙니다. 궁금하네요. 과연 사진만 보고 맞추실 수 있을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네, 그럴게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혈변인데 이게 어떻게 이 중에 하나만 혈변이고 그러면 3개가 혈변이 아니라고요? 저는 못 맞춰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들이 기저귀를 혈변이라고 갖고 오시지만 피가 아닌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내용은 실제 아이들이 혈변을 봤을 때도 혈액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이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이 진짜 피인데요. 돌 전후 아이들에게서 가장 이제 혈변의 원인 중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장 중첩증. 실제로 장이 말려 들어가면서 괴사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장 중첩증 때 나타난 혈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굉장히 이제 혈액같이 보이는데 이 사진은 실제로 빨간색 색소가 많이 들어간 케이크를 먹은 아이의 변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 피가 아닌 색소로 인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환자가 꽤 왔었어요. 사실 빵 같은 계열인데 레드벨벳 같은 그런 케이크를 먹을 때 나타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먹었는지 일단 엄마가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진도 이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분유를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유에 철분이 강화돼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철 성분이 들어있고 이런 경우에 항생제를 먹을 때 그 철 성분과 항생제에 들어있는 성분이 서로 결합하면서 녹지 않는, 흡수되지 않는 성분으로 만들어지면서 변으로 붉게 나오죠. 그래서 마치 붉은색 혈변같이 보이는 적변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가 아니라 항생제 찌꺼기가 되겠죠. 제가 볼 때 이거 완전히 혈변인데요. 근데 네.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진도 정말 붉게 보이는데 이거는 음료에 들어있는 색소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붉은색 변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음료인가요? 미국에서 주로 많이 시판되긴 하는데 쿨에이드라는 이제 그 음료를 먹은 아이의 사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색소가 많이 들은 붉은색 계열 음료를 먹으면 이렇게 붉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웠네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김희진 교수님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혈변으로 보이는 게 다 혈변은 아니다. 결국 이게 무언지를 생각하는 우리 엄마나 가족들의 생각이 있어야지 이런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오는 혈변으로 엄마가 아이를 데려올 때요. 제일 많은 원인은 이런 혈변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혈변 중에서는 항문의 끝이 이게 연하니까 딱딱한 변이나 이런 거를 보다가 찢어지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네, 가장 흔한 원인이죠. 우리가 아마 의학 용어로는 항문 열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변에 어디가 빨갛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끝에 부분에 나올 때 피가 항문에서 묻기 때문에 변 끝에 피가 묻어 나오고 또 항문에서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선혈 형태로. 선혈 같은 게 나오니까 결국 휴지에도 잘 묻고 그러니까 마치 새빨간 피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엄마는 더 놀라시겠지만 그때 항문만 한번 봐보면 또는 그 아이가 딱딱한 변이나 큰 변을 보는 걸 확인했다면 그다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아마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치료는 변을 조금 풀어지게 해주는 치료를 하고 좌욕 정도만 해도 금방 아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실제로 이제 장 안에서 출혈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변의 중간중간에 혈액이 묻어 있거나 또는 변이 묽게 나오거나 결국 장 안에 있던 어떤 질병 혹은 염증 이런 것들이 피로 나타날 때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검사법 또는 내시경 이게 필요하기도 한 거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요. 아이들의 혈변이 어른하고 달라갖고 나이별로 잘 드러나는 병들이 따로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나이별로 우리가 한번 구분을 지어서 어머니들 또는 가족들에게 알려드릴까 해요. 혈변인데 6개월 정도 전후된 아이들 또는 돌 미만 전후된 아이들이 가끔
피가 이제 묻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모유수유화에서 더 많은데요. 기저귀에 피가 고춧가루 뿌린 듯이 드문드문 나타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직장염을 가장 의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만일 알레르기성 직장염 하나에 내시경을 해서 들여다보면요. 그 끝에 부분이에요. 항문의 바로 위쪽으로 볼록볼록하게 임파선이 조금 부어 있고 그 끝에서 피가 조금씩 흐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뭐 피같이 보여서 어머니들이 놀랄 수 있지만 큰 병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기가 지나가면 대부분 좋아지거나 좀 심한 아이들 경우에는 모유를 조금 줄여도 되고 또는 모유를 먹는 엄마가 그 음식을 식이 제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무슨 우유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단백질들이 과량 엄마가 섭취했을 때 그게 아이한테 모유로 넘어가서 일어난 현상이라서 큰 걱정은 아니겠죠. 네. 두 번째는 돌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김미진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장중첩증이죠. 그렇죠. 장중첩증이 아까 같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거는 특징적으로 뭐 주기적인 복통과 함께, 주기적인 복통과 함께 아이가 굉장히 처지고 네, 그리고 딸기잼 같은 그런 변을 보죠. 진짜 혈변이고 이거는 병원에 꼭 와야 되는 병이죠. 네,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그 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이거는 힘들더라도 어머니가 꼭 응급실로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나이별로 나타나는 현상이 2살 정도 전후됐을 때 이제 또 아마 사진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변을 볼 때가 있습니다. 놀라우시죠? 변에 이제 피가 이게 짙게 나타나는 거는 검정으로 보이는데 더 윗부분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네, 네. 뭐죠 이거는? 소장 부분에서 나타나는 다량의 출혈이고 아이가 굉장히 창백해 보이고 어지러워하고 이제 메켈게실이죠. 메켈게실이라는 출혈입니다. 나타나는 시기가 요 2살 전후예요. 혈액을 그쪽 그 계실에서 피가 많이 출혈이 돼서 변이 이런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병원에서 조금의 대변에 출혈이 보일 때 그냥 메켈게실 검사를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다량의 출혈이라서 아까 김미진 교수님 얘기했듯이 빈혈을 동반하거든요.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출혈할 때 보면요. 한 대여섯 살쯤 넘어가면서 변의 중간중간에 피가 조금씩 묻어나올 때가 있어요. 점액 같은 점액이 것도 섞이면서 통증이 그건 뭐죠? 없는 무통성의 출혈을 보이는데 연소성 용종이죠. 연소성이라는 거는 어릴 때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네.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용종이 생기지만 이게 암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이 섞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놀라시죠. 그래서 사실 용종은 대부분 왼쪽 장 쪽에 주로 발견돼 갖고요. 힘들지 않게 저희가 내시경으로 용종 제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용종이 김희준 교수님 얘기했듯이 무슨 암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 나이에 이제 와서 엄마들이 많이 놀라는 그런 병이죠. 근데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내시경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지만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변을 만만하게 보거나 했다간 또 큰 코 다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서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한 8, 9세, 10세 넘어가면서부터는 복통하고 동반하면서 설사도 하고 혈변도 보는 병이 유명한 병이 있죠. 염증성 장질환이죠. 그래서 복통과 설사와 혈변이 주증상이라면 궤양성 대장염을 그중에 더 의심해야 되겠고 복통, 설사와 체중 감소가 주를 이룬다면 크론병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병원에서 많이 저희가 보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희귀질환인데요.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이 그 나이 때 나타나거든요. 혈변으로 나타날 땐 주로 궤양성 대장염이지만 항문의 병변이라든가 또는 체중 감소나 이런 걸로 올 때는 크론병도 의심해야 되는, 물론 크론병도 혈변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준 교수님하고 제가 쭉 나이별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엄마들도 아셔야 되는 게요. 그 전 연령을 통해서 제일 많은 거는 항문 열상이에요. 그럼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휴지에 막 피 묻고 이럴 때 놀라지 마시고 그거는 그 순간에 아이의 항문을 이렇게 보면 찢어진 자국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혈변이라는 게 오늘 사실 정리를 해드리자고 하면 김희진 교수님 처음 퀴즈에서 보여주셨듯이 병이 아닐 때가 꽤 많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혈변의 많은 원인들은 그다지 치료 안 해도 되는 것들이 꽤 많지만 몇 % 안에 있는 이런 혈변을 보이는 질환들은 예를 들어 수술이라든가 제거 시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알고 있다가 엄마가 판단하셔갖고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복통, 구토, 설사, 변비, 혈변 이 5가지의 5대 증상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장 증상은 우리 집에 또는 다른 집의 모든 아이들이 겪는 현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다 겪었고 또 그중에 대부분은 병도 아닌 것이었고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혈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